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청기누설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 무슨 얘기 할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안 다루면 안 되겠죠. 딴 얘기 하기도 그래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어떤 아주 메가 이슈가 터지면 거의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빨아들이니까. 뭐 다른 어떤 이슈는 거의 뭐 이제 명함도 못 내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당했고 징계 위에 지금 회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문제로 뭐 당연히 다뤄봐야 되겠죠. 정말 궁금해요.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음. 반발의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네. 야당이 막 공격하고 있고 세게 공격합니다. 언론이 뭐 그 비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평검사회라고 뭐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이제 참여연대나 그 대한변협 같은 데서도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입장 나왔고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직무집행정지를 제고해달라. 이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뭐 상임이사는 아니라서. 네. 아무튼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뭐 윤석열 총장 징계가 부적절하다라는 뭐 반응이 더 높게 나왔다는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론은 윤석열 총장에게 기울어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갈수록 추미애 장관이 고립돼가는 형국이다. 네. 뭐 지금 나오는 현상을 다 종합을 하면 이런 진단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이긴 한데 네. 자, 징계위원회 다음 주 수요일 12월 2일 날 열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월 2일 날 4시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데 오후 4시라고 그래요? 예. 자,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예측을 다들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에 반발하는 쪽에서도 만약에 징계가 열리면 뭐 그 결과는 이미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 해임 결정 나올 거다. 그렇죠. 중징계 그렇죠. 해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찬성하는 반대하는 쪽이든 만약에 열린다면 징계의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다. 다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계위를 쳐다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쳐다봐야 되는 것은 법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 부분이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오래 질질 끌 수가 없잖아. 네. 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징계위 전에 결정을 내릴지 아하. 만약에 징계위 전에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이게 지금 직무 정지 명령 내린 게 부당함으로 일단 스톱. 그냥 다시 출근하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하. 내지 정반대로 이거는 저기 그 직무 정지 명령 내릴 수 있고 징계 결과까지 봐야 되는 게 맞다. 음흠. 그러니까 기각. 이래버리면 또 이게 어떤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위 결정이 여론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보다는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예. 징계위 결정 전에 과연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까?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월화예요, 월화. 이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글쎄요. 근데 법원이 사실은 의미를 두려면 월화 중에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법원의 부담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긴급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거냐? 실효성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수요일에 징계위기는 그래도 열리는 거잖아요. 바로 열리죠. 그래도 4시에 열립니다. 설령 16시에. 법원에서 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징계위는 그냥 고주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사이에 이게 다시 또 뒤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가처분 신청을 그렇게 신속하게 할 어떤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 만약에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법원이 네. 징계위 결정까지 보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도 그럴 있잖아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지금 변수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보아하니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저 징계위원들한테는 내가 그 못 받겠소. 그러니까 법원에 기피 신청 내는 것처럼 이것도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면서요. 예컨대 7인 중에 뭐 거의 법무부 차관도 있고요. 네. 또 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법학 교수, 변호사,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관계된 사람이니까 예. 그 면면을 얘기를 하면서 기피 신청을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을 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수요일에 징계가 바로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럴 되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끌고 싶어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정을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 관전 포인트로 이제 찍어만 놓고 이제 넘어가겠는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본다면 상당히 여론 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임은 맞지만 결정적 변수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역시 여론 흐름인데 이 여론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또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렇죠.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구조와 흐름을 짚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개인데요. 2개나 됩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좋죠.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네. 시간도 없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자, 네. 잘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징계 움직임에 반발하고 비판하는 쪽의 논리는 한결같아요. 네. 한마디로 과하다라는 거잖아. 너무 과하다 이거. 확인도 안 된 의혹을 갖고 위법성 여부가 확실히 가려지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네. 나아가 깜도 안 되는 걸 갖고 징계를 추진하는 건 이건 위법부당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걸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정리하면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맞아요. 지금 논리는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그 결정적 변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라는 어떤 질문에 음흠. 이러니까 라고 내밀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하. 팩트로서. 예.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여론 흐름이 결정적으로 갈리지 않겠느냐. 이건 갈릴 상식적인 것이다. 얘기지. 갈릴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걸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 변수인데 그래서 결정적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우리 머털도 서울도 계속 빙빙 돌리세요. 돌리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네. 앞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시선 집중 3부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이른바 그 판사 불법 사찰 보고서라고 하는 사찰 거. 보고서. 예. 예. 일단 이게 먼저 이제 주목거리가 되는 건데요. 네. 이 지금까지 법무부는 어제 이전까지만 놓고 보면 보고서의 개요, 뭐 특정 문장만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궁금했던 게 이걸 정말 갖고 얘기하는 걸까 아닐까 손에 쥐고 있는 걸까 아닐까 근데 이게 어제 다 정리가 돼 버렸어. 네. 윤석열 총장 쪽에서 갑자기 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 뉴스 법무부가 법무부가 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법무부 내면서 저는 이걸 왜 내지? 그냥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와. 그래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름 등 이런 걸 이제 가리고 했던데 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봐라 이게 어찌 사찰 문건이냐 이렇게 시위하는 차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떠냐 바로 이건데 그러면 이 첫 번째 변수 이른바 그 보고서 자체가 있는 건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게 여론 흐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부분이 되는 건데 네. 아까 저희가 그래서 시선중 3부에서 이걸 다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이제 이면주 기자하고 짚었기 때문에 네. 이면주 기자가 되게 중요한 점을 포인트를 짚어줬기 때문에 그건 꼭 좀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서 짚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하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른바 그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이 됐네 안 됐네라고 했던 그 대목. 네. 그 대목만 제가 따로 뽑아서 이건 아까 3부에서 안 짚은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거만 좀 따로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무리야기 법관. 네, 이게 바로 그 이제 그 보고서인데 문건이에요. 이 보고서인데 네. 그 부분을 제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요거를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그리고 괄호 열고 네. 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 법관으로서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괄호 닫고 자, 이 대목인데 네. 이거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행정처 16년도 여기서 16년도라는 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를 16년도에 작성했다 이 뜻이겠죠. 그렇죠. 16 작성. 16년도에 작성한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성상옥 부장검사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많이 알려진 것이라 그 듣고 쓴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괄호 아니야. 네. 괄호 안에. 괄호 안에 2015년에 이 판사가 술 마시고 다음날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 자 그러면 글쎄요. 이게 뭐 재판 과정에서 나와서 그 암암리의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쳐요. 그래 적었다 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경위까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에 어떤 이 내용은 리스트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사유로 무리를 야기한 건지든 그 사유가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 리스트라면 이 내용이라는 그 뜻이겠죠. 이런 내용까지 그러면 상세하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카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왔고 심지어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거더라라는 네. 얘기까지 과연 나왔겠느냐? 아하. 이거는 상식적인 의문 제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자 봅시다. 그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들을 기소를 했죠.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바로 이 문제,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한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러면 한번 반문을 해볼게요.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이 판사의 경우에는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어떻게 포함이 됐냐면 언론에서 보도해서 네. 그다음에 술 먹고 다음날 안 나왔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 그러면 리스트에 적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의 보고서고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검찰에서는 이건 사찰 문건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뭐예요? 뒷조사한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정리하는 거다. 정리한 거니까 이건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의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도 언론에서 보도한 거 그러니까 다시 스크랩에서 적었던 것일 뿐이에요. 네. 근데 왜 기소합니까? 처벌하면 안 되죠. 그럼 왜 논리가 기소하냐고? 안 맞죠. 왜냐하면 그 문건을 그대로 썼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네. 그럼 왜 기소하냐고. 저희가. 예. 맞습니다. 제가 다 반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문건 같은 거예요. 하나는 기소하고 하나는 써도 된다? 이건 논리 좀 아니 맞지 그러니까 않죠. 그 인터넷 열심히 검색하고 구글링해서 일단 모으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전해지는 이야기 그냥 모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건 사찰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다른 건 몰라도 이 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문제가 없잖아. 그 논리를 연결하면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기소했었어는 거냐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거는 혐의가 없는 거가 되는 거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같은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물론 네. 기소가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뭐 인사상 맞습니다. 불이익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행위로 연결이 됐기 때문이다 아마 네. 그러니까 법률적 논리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한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논리는 될지를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것이 그러면 정부의 출처가 어디냐 우리는 구글링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 사법부 리스트도 언론 보도 보고 그러니까 썼다라 이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대답 좀 해봐라. 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된다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한데 이 얘기하는 언론이 아무데도 없어. 아무 때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천기 누설에서 아마 최초로 지금 짚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러게요. 모털도사가. 저도 궁금해요. 뭐라고 네. 얘기할지 궁금한데 뭐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해석이고 주장이에요. 네. 뭐 윤석열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데 과하다 뭐 이런 게 다 해석이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명언 중에 명언이 있잖아요. 팩트 이기는 주장 없다. 그렇죠. 요거는 팩트가 맞냐 아니냐 이거는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과하다 안 하다 이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단 문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털도사가 네. 결정적 변수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를 지금 이 문건 특히 예전에 무리야기 법관 그 문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있나요? 검사 술접대입니다. 갑자기 왜 술접대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는 얼핏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라임 회장이 얘기했던 검사 그 술접대 술접대 받았다는 거 그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하고는 전혀 별건이죠. 달리 보이는데 이 징계 사항에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별건이죠.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연결지면서 결정적 변수가 있는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짚고 있는 것은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서 여론이 지금 추미애가 과하다.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아요. 이런 네. 여론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던지면서 그러면 이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하. 검사 술접대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자, 이걸 한번 큰 내용이라는 거죠. 중요한 그렇죠.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이 엄청난 공방 와중에도
새로운 소식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뭐냐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1,100만 원 결제 내역이 적힌 김봉현의 매물을 확보했다. 네. 엊그제 이런 보도 나왔어요. 7월 12일에 570만 원, 네. 7월 18일에 530만 원이 적힌 간이 영수증 형태의 자료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 전에 저희가 여기서 여러 번 전해드린 네. 바가 있어요. 이종필 부사장이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봤다고 봤다는 진술했다. 진술했었어요. 이 소식은 이미 네. 전해졌고 여기에다가 결제 내역까지 확보를 했다면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거 뭐 이 수사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하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하고 관계가 있나요? 직접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 보죠. 예. 뉴스 세계에서 여러 번 우리가 밝힌 것 같은데 네. 검사 술접대 사실이 확인이 되면 네. 그 다음 수순은 접대받은 검사의 라임 수사팀 투입 여부. 아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라임 수사팀에 투입된 그 검사들이 맞느냐가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그럼 그 문제 검사의 라임 수사팀 투입 배경이 나오겠죠. 아하. 이 배경 부분에 있어서 이 줄기의 끝에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잘 봐요. 바로 그 2월에 네. 수사팀 보강 지시를 내린 주인공이 바로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투입이 됐느냐? 특히나 이게 뭐냐면 술접대에서 이 사람이 수사팀 보강되면 투입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논란은 거세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다시 윤석열 총장은 소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은요. 두 번째. 네.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론 환경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자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징계의 그 회의가 열릴 때까지 네. 계속 이어서 아마 검사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지방 검찰청마다 하고 어떤 조직마다 계속 얘기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검사들은.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할 것이고. 맞아요. 자, 이 와중에 또는 그 후에라도 검사 술접대 수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하. 자, 그럼 이게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마냥 곱게 보지만은 않겠죠. 당연하죠. 그죠.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을 째려보고 있지만 아이고 참. 다수의 국민은 검사들을 째려볼 수도 있다. 들어보니까 이게 대충 제가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점인데 요 며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이 이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여론 흐름만 놓고 오늘은 여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놓고 보면 그런데 근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설픈 스케치인 게 여기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코너를 모는 그림이긴 한데 아주 어설프고 특히 이게 숨은 그림이 있다? 그게 숨은 그림이 뭐냐면 있다? 제가 이제 그 결정적 변수로서의 두 개의 팩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건데 자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야당이나 검사나 언론이 스피커를 쥐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결국은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여론 지형은 압도적 우위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총장 측이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 근데 야당이나 검사들이나 언론이 쥔 건 스피커일 뿐이고 근데 다른 걸 쥔 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결정적 변수로서의 팩트. 이 팩트 두 개인데 예. 이걸 쥐고 있는 쪽은 누구냐면 팩트는 제가 얘기할게요. 법무부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팩트는 법무부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 아까 이제 이면주 기자가 네. 윤석열 총장 쪽에서 그 공개한 보고서는 9장짜리고 그렇죠. 법무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그 보고서는 6장짜리고 네, 다르죠. 달라요. 일단 이것도 사실은 규명돼야 될 내용인데 그렇죠. 자, 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 경위에 대한 팩트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스피커의 출력 성능을 제어한다. 언론의 스피커 소리를 확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크다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팩트 검사 술접대 관련은 지금 네. 어디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하고 남부지검이 있습니다. 쥐고 있는데 여기서 네.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어제 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네. 윤석열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검사장들이 모두 17명이라고 했어요. 3명이 빠졌다고 하더라고. 3명이 빠져 세 명이 있어요? 누구냐? 어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빠졌겠죠 당연히.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야. 남부지검장이 빠졌군요. 이제 딱 오죠. 예, 남부지검장 빠졌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검의 수장이
바로 이정수 남부지검장인데 네. 입장문 발표 대회에 합류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는가?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에 뭐 오긴 했어요. 그렇죠. 바뀌어서. 이게 뭐냐면 네. 검사 술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네. 그때 남부지검장이 갑자기 돌연 사퇴, 우리 사퇴했죠. 청기누설에서 네. 이야기를 했잖아. 하고 추미애 장관이 긴급 다시 어떤 임명을 한 게 바로 이정수 지검장이죠. 이정수 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검사들의 공동 입장문에 서명을 하지 서명 안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뭐 뭔가 있다라는 겁니까? 뭐 칼자루가 있다는 뭐 어떤 거예요? 정리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제가 볼 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사안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 의결,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 그리고 그 중간 언제가 될지 그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등등의 여러 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서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도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더 긴 과정이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청기누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오늘의 시점은 거기까지만 전반부로만 하고. 끊겠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개의 계기에 따라서 여론 흐름이 계속 출렁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진일퇴를 이제 거듭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지금 당장 중간중간에 조금씩 불거지는 현상 하나하나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형세를 가를 이 역학구도를 면밀히 살피는 것. 자, 우리 청기누설의 항상 그 방식이죠. 구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조와 흐름. 네.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현재 진행형인 이 거친 공방의 구조부터 면밀히 살피고 나서 흐름을 살펴야 일이 일비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의 구조를 보면 비유하면 이거예요. 스피커를 쥔 쪽이 있고 그렇죠. 칼을 쥔 쪽이 있다. 아하. 한쪽은 스피커 출력을 올리고 있고 한쪽은 아직 칼을 꺼내지 않고 있다. 칼을 숨기고 있어요. 아니요, 안 꺼내고 있다는 건 요만큼만 꺼내. 아니, 살짝만, 요만큼만 살짝만, 꺼냈다. 살짝만. 요만큼 사극 보면 엄지를 탁 밀어서 요만큼만 꺼내. 탁. 이러죠. 이러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구조를 보려면 이 스피커의 출력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 칼의 얘기, 아하. 날카로움의 정도를 먼저 살피고 이 두 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양상으로 붙느냐, 충돌할 것이냐. 아. 그 흐름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 그 말씀을 쭉 드린 거죠. 조사 아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구조와 흐름인데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죠. 모털 도사님 네, 알려주셔야죠. 그 제목을 청기누설이고 잘못 지었어. 아무튼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네. 앞서 두 개의 팩트를 언급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토대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포장지 음흠. 또는 시제품만 보고 추정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알맹이는 보지 못한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단할 수 없고 신중해야 돼요. 음흠.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정이 어느 정도의 실제 모습으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파장이 엄청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윤석열 그 징계를 둘러싼 공방의 여론, 그 여론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여론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계속 출렁이는, 그러니까 흐르고 있고 그 출렁임이 앞으로도 몇 번 더 반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네. 몇 번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뭔가를 예단할 수 없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죠?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게임이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은 정말 많네요. 그렇죠. 알맹이가 나와보면 정말 큰 게임, 본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청기누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투 시합 할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할 때 둘이 막 이마 맞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마 맞대 이러고 막 있잖아요. 이 딱 그 정도 그 단계? 정도죠. 예. 아직 아직 펀치 이거는- 때리지도 아직 못했다는 이거는, 예, 예. 그 단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면 국민들이 이게 그 단계인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거죠. 구조와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흐름이 가는데 지금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 건지, 그렇죠. 어느 지점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펀치를 날린 게 아니에요. 펀치를 아직 날리고 말만 하고 있는 이마를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머털 도사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동접을 해주셨고 지금 어우, 10,000명 넘었답니다. 네. 어우.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평균 딱 이렇게 그러잖아. 네. 아, 지금
저번에 연말까지 동접자 목표가 일단 연말까지는 5천이라고 했는데 확 넘어버렸어. 1명 넘어버렸어요. 확 넘어버렸기 약속 때문에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니 그래갖고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네.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제작진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뭔가 이벤트를 합니다.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 하는데요. 밖에 쏟고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좀 혐오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오히려 동접자가 확 떨어질까 봐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닙니다. 올라갈 그게 수 걱정이 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00명 뭐 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아무튼 자, 2만 가자. 이렇게 이- 답이 나왔네요. 이건 약속 아닙니다. 자, 56T33G 님이 원래 토요일 하던 건데 오늘 하셨습니다. 아이, 이분 오래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JB타임에 월화수목은 JB타임으로 하지만 금요일은 네. 청기누설 특별편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크티 맛있다. 도대체 저런 건 왜 조사하는 거래요? 시장 조사하는 거 같은 건가?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예. 자, 문재춘님. 음. 조직이 만들어 사용했다는 자체가 사찰임.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뉴스 세계 시간에 우리 그러니까 그 얼순무당이 했던 게 기관이 만들었던 게 중요하다는 이제 그 그렇죠. 말씀. 내용보다 저는 기간, 주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네네. 저랑 같은 생각을 좀 그런 거 갖고 그런 것 계시네요. 같아요. 예. 러비님 검찰이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다. 이 얘기를 아마 주목한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12월 7일인가 8일인가에 전국 법관 회의. 네, 합니다. 전국 법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합니다. 검사가 아니라 법관 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네. 이거에 대해서 법관들이 입장을 내놓을지가 저도 궁금해요. 제가 법관들을 좀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색깔이 다 달라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상당히 하여튼 이것도 그날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지만 진짜 판사들이 지금 이 공방에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아주 큽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대상이 판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헌법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사법 독립하고도 관계된 부분인지 아닌지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장창국 판사인가 제주지법 판사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보냐? 예. 네. 커질 가능성이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판사 일반의 심정으로 네.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보고서에 누구누구가 거론이 되니까 다 이제 나온 나왔잖아요. 거잖아요. 또 존재감 없는 판사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자, 그 존재감 없는 판사는 어떤 심경일까 좀 사실은 좀 궁금해요. 한번 물어볼까 아는 분 한 분 있던데. 아, 그래요? 아 존재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아주- 슬픈 거예요. 네. 한번 취재해서 좀 월요일에 아니, 뉴스 존재감이 세계 없다고 하니까. 얘기해 주시는지. 자 이정환님은 통제와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하고 부패하면서 타락한다. 예. 검찰이 이제 국민의 통제하에 들어와야 한다. 아주 맞는 말씀을 주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네, 오미경님 검찰 개혁보다 언론 개혁이 먼저가 아닐까요? 검찰이 먹잇감을 던져줘도 언론이 제대로 되었다면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그 일전에 제가 한번 JB타임 때 이제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네, 그 뭐 수사지휘권 문제다 뭐다 해갖고 뭐 압도적인 응답률이 나왔다고 그렇죠, 전해드린 그렇죠. 바가 있었죠. 90%가 넘어 94%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이제 지금 이제 그 언론이나 기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의 단서가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거겠죠. 네. 자, SK 존 린입니다. 민주당은 답답한 짓 그만하고 공수처법 개정하고 제대로 빨리 공수처 출범시켜라. 느낌표 10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청기누설에서는 그 이 여론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여론 흐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변수들이 네. 이걸 좀 짚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정말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예. 정말 눈을 띄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니까요. 아이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요것만 좀 그 첨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합니까 제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끝이 아닐 거라고 봐요. 예, 계속 진행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아마 진행되는 게 더 격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그 곳곳에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네. 뭐 반발한다라는 차원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그 법무부는 수사 의뢰가 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해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징계와는 또 별도로 또 수사는 또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사는 해야 되고
또 뭐 여론 지형이 그냥 넘어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본다면 이 모든 다 과정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초입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정말 초입 단계다. 이제 그렇죠.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하면서요. 네. 그 아유 해피님이 실시간으로 보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좀 봐주세요. 안 바쁘면. 자 꽌치 희비 아유 이거 어렵네요. 청기 누설 듣고 싶으신 복비 내셔야죠. 예. 좋아요 꾹 복비가 좋아요 꾹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요거는 그 내셔야 돼. 좋아요. 특히 주변에 한 5분씩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좀 구독하게. 구독하기 좀 늘려주시고요. 네. 줄리아님은 좀 직접 읽어주시지 못할 듯한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또 자기 입으로는 이 얘기는 못하겠다고. 네. 박지훈 JB 타임 고정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예. 틈을 막가가 있잖아요. 막가 우리 막내 작가. 네. 제가 볼 때 더 아주 막가. 덤막가하고 이 얼숭무당 사이에 이 미묘한 기류가 좀 흐르는 밖에 것 더 같아요. 막가 좀 보이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저 그냥 진짜 저는 그냥 팔짱 끼고 너무 잘해서 제가 지금 긴장되면 더 막가 때문에 네. 저 고개 설리설리 흔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어요. 네. 네. 한번 잘해보세요. 더 막가가 더 잘하면 전 그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할까봐 불안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타로 칸지 JB 타임 대세 지지 배배라고 주셨습니다. 참 제입인데 제비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예. 어떤 분이 이거 어제 댓글에 걸더니 배속을 빨리 해서 들으면 제비 타임. 제비로 들린다. 제비 타임. 그러니까 2배속 이런 식으로 돌려서 들으면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10,000명도 됐고 조금씩 떨어지네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끝내라는 얘기예요. 예,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비타임은 여기서 마치고요. 청기 누설도 금요일 특별판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 즐거운 주말 되세요.